제가 맡은 분야가 뭐 법, 제도 이런 개선 방향 뭐 이런 건데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좀 하고 그다음에 법, 제도 뭐 이런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앞에 발제하신 분들 다 말씀하신 내용이죠. 원자력 수소가 아니면 생산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쭉 이제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아셨고 아까 그 박찬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약간 업데이트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작년 11월 26일 날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 나왔어요.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관계부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쭉 많은데 뭐 2,800만 톤을 수소를 공급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수입을 80% 하겠다. 이 숫자는 몇 개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리가 소비하는 수소 중에 60%는 그린 수소로 하겠다. 뭐 그린이 왜 좋아서 그린 수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로드맵에 나와 있는 그 생산비가 2030년 3,500원, 2050년 2,500원입니다. 킬로그램당. 요거는 몇 개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산비가 맞습니다. 네, 생산비고 공급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기본 계획에 보면 그린수소하고 블루수소하고 병행해서 국내부는 병행해서 생산한다. 2050년까지 그린수소는 국내 300만 톤, 그 다음에 블루수소는 200만 톤 이렇게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중기는 뭐 별로 중요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린 수소, 소위 수전의 수소 300만 톤을 만들려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지. 뭐 간단한 그냥 수학 곱하기 더하기 뭐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온 수전에 고온 수전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보면 2050 그 탄소 중립 안에 일 안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에 17 내지 13% 정도가 수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수전을 한다. 300만 톤을 했을 경우에 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수소 생산 설비 용량을 최대 274기가와트 이렇게 이제 하면 이용률은 9.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9.4% 10%라는 게 뒤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2050년 일부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이레나 자료, 뭐 블룸버그 뭐 이런 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갖다 썼는데요. 지금 그 이레나 자료 보면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 뭐 5불 정도 된다 그래요. 수전의 수소가. 그게 이제 1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비용이 절감돼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을 쭉 해서 중요한 사항을 뽑았더니 킬로와트당 투자비가 지금 770불인데 130불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게 한 80%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전기 요금이 지금 현재 53원인데 53불이죠. 메가와트 아워당. 미래에는 20불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1불이 된다는 거죠. 뭐 그 우리나라 거 아까 그 생산 단가가 뭐 2,500원까지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밑에는 아까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생산 단가 전망입니다. 제가 이 생산 단가를 보면서 이게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수소를 만드는데 20원까지 떨어진다면 전기를 만드는 사람은 20원에 만들 수 있어야지 20원에 팔아야 본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20불인데 20원이라고 그냥 편의점 얘기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냐면 요 밑에 이제 전제의 의미를 좀 보시면 수소 생산 설비의 이용률 80%, 50%, 20%. 그 이제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수소 생산 전용 설비로 쓰일 때는 80%까지 가능하다. 뭐 원자력 이용률이 80%니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자력 전기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섞어서 쓸 때 50%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이용률. 그러니까 수소 생산 설비의 이용률입니다. 재생만 쓸 때는 뭐 저 아까 이제 그 기본 계획 가지고 계산한 거에는 한 9점 몇 프로, 10%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20% 정도는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제 변수를 만들었고요. 세 가지 이제 전제를 만들었고 그다음 변수 전기 요금인데 지금 원자력이 전력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이제 킬로와트아워당 정산 받는 게 60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60원. 그다음에 만약에 된다면 지금 법상 안 됩니다. 원전 운영자하고 수소 생산업자가 PPA를 맺어서 원자력의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 그래도 망비용은 내야 되죠. 그래서 망비용 20원 가정해서 80원. 그 다음에 요 113원은 뭐냐면 지금 현재 판매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부가세 뺀 거예요. 그 113원 내고 수소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수소 생산 설비 투자액은 10억. 그 다음에 20억, 40억. 그 10억은 지금 제가 어느 이제 업체에서 받은 돈이고, 이제 그 미래가죠. 메가와트당 10억이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와트당 40억은 또 다른 업체인데 부대 시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수소 설비에 대한 투자비가 메가와트당 40억은 받아야 된다. 이거는 거의 현재가에 가까운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들을 이제 혼합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제가 골라서 몇 개 케이스만 이제 제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몽땅 다 썼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베스트하고 월스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온으로 하고 이용률 80%, 전력 비용 60원, 투자비 메가와트당 10억 원. 이렇게 하면 한 3,000원 수준 정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가능해져야지 3,000원이 되는 거죠. 뭐 2,500원이나 3,000원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 이거는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그 투자비 40억 원 메가와트당, 전력 비용은 산업용 전기요금. 그래서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더 비싸니까 수생산업자는 재생에너지랑 따로 계약을 맺어서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뭐 아리백 하듯이 아리백 하면 조금 10원인가 킬로와트아워당 더 내면 아리백 이행한 걸로 인정해 주는 뭐 그런 제도가 있던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월스트라고 이제 봤고요. 그랬을 때 생산비가 킬로와트당 13,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 저장 비용하고 수송 비용 제외한 겁니다.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그 LNG 도입 단가를 요인별로 이렇게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MMBTU당 5불에 사오면 액화하는 데 한 3불 되고 수송하는 데 한 3불 되고 기화해서 다시 이제 판매하는 게 한 2불 정도 돼서 우리는 도저히 뭐 미국 그 어디죠? 뭐 거기 그 가스 생산 그 지역에 5불 이하로 내려갔다 뭐 다들 좋아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도입 가격 MMBTU당 10불 이하로는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다. 이제 뭐 그런 거를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1불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또 전기를 20원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수생산비가 1,376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 되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측면에서 또는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전기 소비자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도저히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5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자력 사업자인데 60원에 만들어서 20원에 수소 생산하는데 공급을 하면 내가 가진 원가 60원은 어디선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40원 손해 보고 파는 건데. 그리고 이 20원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평균 가격이 2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시장 도매 가격이 어느 순간에 2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50년에 어느 시간대에 전력 수요 전체를 재생에너지가 했다. 공급했다. 그게 아리백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랬을 경우에 재생에너지의 한계 비용은 제로잖아요. 변동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매 가격이 제로가 됐다고 하지요. 근데 그게 하루 중에 몇 시간이냐, 1년 중에 몇 시간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시간대에 제로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저장을 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그러니까 수소로 변경시켜야 된다거나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20원 갖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인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1불이 나오는 케이스,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3,000원,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이렇게 해보면 전기요금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월스트는 전기요금 빼고 113원인데요. 그 킬로그램당 얼마가 들어가냐면 월스트의 경우는 킬로그램당 5,650원 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20원 계산하면 1,000원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전기요금이 관건이고 전기요금을 20원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레퍼런스 케이스라는 게 따로 있을 겁니다. 아마 뭐 대충 뭐 수소 설비는 얼마, 뭐 그다음에 이용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 같고 전기요금은 그럼 얼마일, 뭐 그러면 찾아가시면 그 단가가 계산이 돼 있으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그래요. 저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다른 나라에. 근데 지금 개정안이 발의가 뭐 대여섯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내내 뭘 했냐면 그 개정안 관련해서 청정수소의 범위를 가지고 여당하고 산업부하고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왜 그러냐면 산업부는 분리수소를 포함을 안 시키면 우리는 수소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논리였고 그걸 가지고 상임인지 뭔지 하여튼 3번을 했다 그래요. 근데 불발이 됐고 그 여당은 아주 그 재생에너지에 의한 수소 생산만이 이제 수소법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제 혜택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올 들어서 한 번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1월 5일 날 했는데 야당이 원자력 수소도 수소법의 어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전망으로는 뭐 이게 대선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정치적으로 해결된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모르죠. 지금 여당이 워낙 원내 워낙 다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수소법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수소 기업에 대해서 지원, 보조 융자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재원을 어느 재원을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연기금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25조. 그다음에 시범 사업 대상,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까지 다 규정을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수소법 안에 원자력 수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까 요 위에 있는 뭐 실증이라든지 R&D 이런 것까지 그 자금 조달,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으로 걸어서 왜 해주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죠. 요건 요 다음에 얘기 말씀드리고요. 수소법하고 관련되는 게 우리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EU에서는 이제 그린 텍소노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제가 이제 돈을 쓸 수 없다라는 거와 이제 관련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녹색 분류 체계라는 거는 이 분류 체계 안에 들어가야지만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랬을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출이라든지 소위 녹색 채권이라는 거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건이 좋아지겠죠. 결국 자금 조달의 수월성과 관련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빠져 있고요. 가스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소법에 분류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EU는 이제 원전을 포함시켰죠. 가스도 물론 포함됐지만, 그러니까 공교롭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됐는데, EU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환경부가 원전의 R&D나 수출은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된다. 이게 환경부 장관의 1월 24일 인터뷰입니다. 이게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가 이 같은 시기에 1월 2일 날 이제 이게 한소원이 발표를 했는데, 이집트에 우리가 원전 2차 측 수출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렵에 대통령이 이제 순방 해결을 했죠. 그리고 뭐 K9 자주포를 수출했다 그래요. 뭐 좀 광고를 했어요. 근데 결국 알고 봤더니 이집트에 거의 강매 비슷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에서 2조 원의 한 80%를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사라. 마치 영업사원이 나는 영업 실적은 실적만 쌓으면 된다. 내 이익은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까 수소법하고 관련 없지만 녹색 분류 체계 안에 이게 원자력이 포함이 안 되면 여기 이제 뭐 한전을 비롯해서 뭐 여러 회사들이 여기 참여하기로 돼 있고, 만약에 자금을 들고 수출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것만 장애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기사업법에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는 다른 사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발전 사업자가 만든 전기는 전력 시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소비자가 직접 구매를 원할 때 할 수는 있는데, 발전사한테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전력 시장에서 사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조항이 이렇게 세 개 있는데 다 전력 내부적인 얘기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수원이 내가 수소를 만들어서 팔겠다. 그게 더 돈이 될 것 같다. 전기로 파는 것보다. 그런 경우에도 이 산업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 사업 허가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우리 전력
그 전기사업법의 규정 전력 시장이라는 게 이제 변동 반영 시장이고 그 강제풀이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만든 전기는 전력 시장을 통해서 거래돼야 되는 거예요. 팔고 뭐 전력 시장에서 소비자는 사야 되고. 겸업금지 말씀드렸고요. 왜 직접 구매가 잘 안 되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우리는 정산 조정 계수라는 걸 적용을 해요. 그 시장가는 이렇게 높은데 그 조정 계수를 적용한 단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면 시장가로 사고 플러스 망비용을 내야 돼요. 근데 정상 가격에다가 망비용 합친 가격으로 내가 살 수 있잖아요. 한전에서 사면. 직접 구매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직접 구매도 안 되고 직접 판매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발생된 비용에 일정한 수익을 얹어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7조 1의 2. 그래서 현행법상 원전 사업자가 수생산을 겸업하거나 또는 수생산자가 원자력 정상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다. 그다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뭐 정부에서 줘라 그랬을 경우에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원 이제 한선에서 이렇게 60원에 팔고 6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60원을 수생산업자가 이제 60원에 받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다른 이제 전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합 단가 그러니까 60원짜리 뭐 석탄은 뭐 80원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석탄도 있고 가스도 있고 이거에 복합 단가로 전기를 한전이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 60원짜리가 빠져나가면 전기가 다른 전기가 더 만들어져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더 비싼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 소비자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구조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뭐 아까 박 박사님은 그 계속 운전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원자력 쪽에서 본 수소의 생산비고 원자력계에서 수소 생산까지 같이 했을 때의 비용인 것이고 그 전기의 가치는 사실은 60원도 아닌 뭐 한전이 구매하는 평균 단가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렇게 아전 인수나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절대 성립할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 뭐 미국 아까 뭐 박 박사님 사례 소개했어요. 작년 8월달에 기반시설 투자 및 고용법 뭐 이런 걸 상원에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5년간 8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수소 산업 허브 조성을 하는 중에 하나는 원자력 수소산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연구는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래서 뭐 밑에 사례를 좀 보시면 되는데 뭐 DOE 수소부하고 원자력부에서 각각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다음에 DOE 그 연구 그 프로젝트들이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제 미국 DOE도 목표가 10년 내에 1kg 수소 1kg 생산하는데 1불 이걸 그래서 111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표지 이렇게 된다는 아니에요. 영국은 지금 그 수준의 프로젝트가 이제 많이 그 제한은 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풍력 중심이고요. 여기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잘라냈는데 요거는 영국 BIS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없어요. 이게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거고 뭐 이런 진전이 좀 앞으로 기대된다. 뭐 이런 정도가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IEA가 작년도에 정리한 건데 R&D는 많이 합니다. 나라들별로.
근데 원자력 수소 R&D에 대한 명시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EU 텍소노미가 작년 말 12월 31일 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2021년 자료인데도 보면 이게 이제 양자간 협정 맺은 거고요. 우리나라도 뭐 어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호주랑 뭐 이게 협정이랄 것까지는 없고 이게 뭐 MOU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뭐 나라들끼리 서로 수소에 관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많이들 논의하고 있다. 이런 정도 정리할 수 있고요. 요거 이제 나라별로 IEA에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건 뭐 말씀드릴 게 없고 여기 프로덕션에 보면 여기 수전에 이렇게 괄호 열고 리뉴어블 다 이래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전에는 다 괄호 열고 뭐 이렇게 리뉴어블이라고 다 해놨어요. 이게 몇 장 있습니다, 이런 게. 여기 우리나라도 있는데 어딨지? 우리나라는 수전에 놓고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아직 논의가 우리 들끝나서 이제 이렇게 뭐 정리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IEA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시간 나시면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뭐 국가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수소가 물론 이제 이게 2,500원에 만들어서 뭐 수송하고 뭐 저장하고 수송해서 뭐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뭐 한 3,000원 든다고 하면 5,000원, 6,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게 된다면 어쨌든 에너지 가격은 전기료를 포함해서 수소 값도 앞으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 목표는 좀 뭔가 국민들한테 정부가 뭐 기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히 싸게 이렇게 보여서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있는 대로 얘기하고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소법이나 녹색분류 체계 안에 원자력 수소가 배제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적어도 R&D는 해야 되고 실증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이걸 어느 정도 규모로 공급할 거냐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다.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도 원자력 수소가 되려면 고쳐야 될 항목이 되게 많다. 그리고 EU나 뭐 미국 뭐 이런 나라에서는 EU도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성격에 따라서 여러 나라가 있긴 한데 어쨌든 원자력 경제활동, 원자력 수소 이걸 포함 이제 시키고 있죠.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요. EU 텍소노미 안에 요거는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EU 텍소노미 안에 여러분은 잘 이제 소홀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력, 열, 수소 생산을 위한 신규 원전 건설 및 뭐 해당 원전의 운영 이런 식으로 아예 박아놨어요. 이 텍소노미 안에. 우리도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조건은 다 유명한 거니까 뭐 45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해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